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 심리가 지금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 기자들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 좀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 굉장히 빠른 것 굉장히 같아요. 빠르다. 굉장히 예. 빠르고 일단은 뭐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 2회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이건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 재판할 수 있을까? 이게 실은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 재판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 파기 그래서 재판은 그러니까 사건의 그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유죄로 바꾸면서 예.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뭐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3, 4개월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르는데 뭐 5월 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 재판에서 탈락시켜버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건 뭐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예.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건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예.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다라고 해서 만약에 무죄, 상고 기각한다 할지라도 예. 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또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는 결국 못할 것이다. 네, 대선 전에 안 나온다. 대선 전에는 네.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게 뭐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캥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겁니까? 뭐 저희가 일관되게 예. 이건 뭐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상고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어떤 결론이 되든 간에 대법원장의 생각은 처음 저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할 때 청문위원이었거든요. 예. 재판 지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을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정반대의 경우에서는 파기 재판이잖아요. 근데 파기 재판은 없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 건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식한 얘기죠. 무슨 예. 대법원 무슨 뭐 탑니까? 아무리 말이라도 그런 막말이죠. 그건 일종의. 자, 보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무죄 받은 확률이 얼마죠? 얼마나 됩니까? 확률이 뭐 필요 있습니까? 무죄가 아니, 지금 나올 똑같은 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네. 발표는 안 된다. 그런 적은 없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 재판은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하고, 그리고 또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국민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는 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기환송이냐 파기 재판이냐 아니 기각 예. 세 가지잖아요. 예. 기각이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그 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출마 안 하는 거나요? 합니다. 파기환송이 돼도 출마는 출마를 가능한 합니다. 거죠. 예. 하고 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이 계속 되냐 안 되냐가 또 쟁점이 될 뿐이지 나오는 거는 뭐 출마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지금 뭐 파기 재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법원의 판결은요 전혀 예상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선고받을지 알았습니까? 위증교사에서 무죄 받을 줄 알았습니까? 이건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하지 말고, 그리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얘기는 예. 뭔가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만 빠르게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은 늦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공정하냐? 국민들은 알고 싶다. 그 상황을 알고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 사법의 정체가 문제가 돼. 지금 얘기하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거를 사법의 정체로 몰고 가고 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갈래 길입니다. 네. 그대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파기환송, 고법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파기자판, 결과를 바꿔서 확장 짓느냐, 이거잖아요. 이 세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로 확정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긴장하는 분위기, 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또 발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근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한 30년 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검찰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파기자판이 왜 나올 수가 없냐면 대법원은 사실상 심리를 열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재판도 없이 본인들이 결정해버린다?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파기나 자판하는 경우가 없는데, 대통령 후보를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하게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이 불가능한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은 신속하게 원했죠. 그건 뭐냐면 최고 권력자가 공백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 거지만 형사재판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2년 걸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예.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지만 이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고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법치라고 하는 건요,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대법원이 파기 재판한 적이 없는데 왜 법치가 안 되냐, 빨리 해라. 이거 자체는 예. 안 된다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뭐 결과를 예단하고 이걸 빨리 진행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고속 심리 일정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뭐 추정인데 대선 전에 결론은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제가 판단일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몰라요. 예. 예를 들어서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파기자판할 수도 있는데, 예.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축적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저 후보가 어떤 상태인 거를 알고 투표하는 거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 그 파기환송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 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나?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후보자들이 예. 어떠한 상태인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법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